예, 저는 익산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라고 있습니다. 창작 작품이랄지 또 전통 이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관객들한테 1년에 큰 공연은 2번 2회 정도의 공연을 큰 공연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우리가 항유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극장에 모셔서도 하기도 하고 이게 코로나 없으면 한 1년에 한 60회 정도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있으면서도 이 굉장히 공연이 어려운 지금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은 문화예술이 제일 먼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안무하고 보여줄 때 관객들의 호응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좋은 걸 먹고 비싼 걸 먹고 맛있는 걸 먹듯이 우리는 일반인들이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객의 박수 소리와 관객의 그 관람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는 그대로 에너지로 담고 그대로 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감성을.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 와보니 그런 부분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36개국을 다녀봤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정서가 담겨있는 한국 춤 그리고 그 한국 춤으로 재작업을 한 창작 이런 것들을 가서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해외 가서 수없이 공연을 해봤는데 그러한 것들을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공연도 하고 국내에서도 수없이 했지만 전국을 누비면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 작은 곳에 와서 진짜 너무 작고 활동 영역도 없어요. 거의 내가 보니까. 근데 이곳에 오고 싶었던 것은 향수죠, 향수. 어떤 향수?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익산이라는 곳이 정말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특히.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구도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곳에 내가 사회, 문화, 경제가 같이 가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빠져 있는데 그 속에 제가 생각을 이곳에서는 이곳에 향수가 있으니 이곳의 토양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진 작품들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여기가 예술의 전당이 1200석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공연을 못 했더라고요. 전 단장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너무 관객 수가 끌어오기 쉽지. 어렵죠. 어렵고 1200석을 채우기가. 근데 제가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지금 6년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빼놓고는 다 매진시켰어요. 1200석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100명, 150명 이게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옛날처럼 오면은 그냥 될 줄 알고 그 순간에. 근데 지금까지 관객을 받아들였을 때는 입장을 다 시켰을 때 코로나 없을 때는 다 매진시켰다는 거죠. 어떤 공연이 있든 제가 한 공연은 정기 공연은 1년에 2번을 업무주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이다 보니까 창작하면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곡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작곡비가 돈으로 하면 2천 정도가 들어요. 1시간을 넘는 작품을 작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방에 이런 곳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제 걸로 했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기획공연을 통해서 작곡도 하고 의상도 제대로 다 제작을 하고 세트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익산에서는 많은 큰 돈을 예산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공연은 익산에 사랑이 3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이 있고 소설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익산이라는 백제 문화의 그런 사랑들이 세계에 역사적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고 있고 우리들 기존에 지금 무왕의 얘기, 선화성은화 공주의 얘기 창작으로 작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또 뮤지컬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천명이란 선화공주의 얘기. 그래서 그것도 대성공을 했고, 두 번째 사랑은 또 뭐냐. 소세양과 황진이. 익산의 그 백제, 백제가 아니라, 그때는 백제가 아니죠. 조선시대, 이제 조선 말기 정도 돼서. 황진이하고 소세양이라는 인물이 익산에 뭐 영의정급 정도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익산의 인물이니까, 그때. 기생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글 잘 쓰고 풍류와 멋을 알고 외모가 뛰어나왔지만은 어느 누구한테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기생이라 하면은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애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예술가를 기생이로 불렀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최고의 애인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소세양 인물은 워낙 인과 덕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지혜까지도 갖추었고 모든 것을 명예까지도 갖췄기 때문에 그분하고 만나서 황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한 달하고 일주일을 살았더라고요.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작년에 그 작품을 창작에 올렸습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서 박수 갈채를 또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사랑이 남아있으니 그게 뭡니까? 라고 합니까? 석가탑, 무용탑. 석가탑이 무용탑입니다. 무용탑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사랑 얘기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 얘기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 보니 현진건이라는 인물이 일제강점기 때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와 이별을 하면서 떨어져 있었고 일본에 가서 이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 아닙니까? 소설가로서 뭔가 그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신라를 여행을 갔다가 그 석가탑을 보고, 현재 있는 석가탑을 보고 상상을 하게 됐죠. 이게 소설입니다, 이건. 그래서 소설 속에서 백제와 신라의 어떤 인연법, 백제의 아사달이라는 인물이 신라에 가서 석가탑을 지어주는 거. 최고의 예술가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가 석공들을 예술가로 이제 표현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구슬아 씨라는 신라의 왕족의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과의 이렇게 그런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그래서 제가 안무자로서 굉장히 또 연출적인 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더 많이 플러스해서 보여줄 거리를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창작 작업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꿈이라기보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하나 꼭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꼭지까지 도달하는 그 인내와 인내, 수없이 참아야 됩니다. 예술이란 덜떠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누르면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구도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술이란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은 그 장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회피해버리고, 어려우니까 그걸 더 파고 들어가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만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 없이 성공을 길을 간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빠 찬스는 있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만 간다면 더 이상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에 자기 설정한 부분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 가운데 좌우명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진실입니다. 진실성. 사람 관계에도 진실성. 나 자신과도 진실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자신은 내 모습 가슴 속에 항상 누가
본인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자신한테 진실하다면 진실성입니다. 정말 힘들죠. 우리 자그마한 사람들도 힘들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날씨가 덥고 이런 사람들 경제적인 게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식당도 자주 가서 술도 더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처지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서 그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이 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저 전등의 빛도 있지만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려운 역경 속의 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빛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블랙박스 속에 바늘구멍만한 작은 빛, 그 빛이 나를 향해서 오길 기다리는 희망.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속에 작은 바늘로 구멍을 뚫었는데 그 빛이 어떻게 향합니까? 이렇게 향하죠. 우리는 언젠가 작은 희망이지만은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희망을 안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